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베인저스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징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심층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원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를 돕는 우리 창업 지원 기관 담당자 여러분들의 출연도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는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중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우리 기업, 기관 담당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뜻하게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손님은요,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쉐빌리티의 우용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쉐빌리티가 어떤 팀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쉐빌리티의 우용하 대표입니다. 쉐빌리티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스마트 정류장을 구축하고 이제 여러 업체들과 제휴하여 지역 곳곳에다가 고밀도의 정류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일단 쉐빌리티 뭔가 리티가 붙어 있고 모빌리티 느낌도 나는데 네. 원래 쉐빌리티가 그러면 언제 설립된 회사입니까? 저희는 2019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러면 2019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충전 정류장 이런 비즈니스를 하셨나요? 저희는 원래 이제 공유 킥보드를 지역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팀입니다. 아,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십니까? 대구에서 네. 윙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고 네. 공유 킥보드를 한 200대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공유 킥보드를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공유 킥보드 그 운영하던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류장 서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정류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벗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해야 될 그런 게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고객들로부터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그 다음에 클레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피봇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시장이 점점 커져가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에서 이제 실제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뚜렷한 어떤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저희가 피봇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피벗이라고 하지만 아예 뭐 이렇게 비즈니스 어떤 장이 이동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네. 비슷한 업계에 지금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럼 피벗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를 했던 겁니까?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의 경쟁사들이 저희의 고객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섬세하게 대응하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이것이 더 좋은 솔루션입니다 라고 설득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엔드 유저한테 직접 제공한다기보다는 그죠?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 뭐 서울에서는 뭐 이렇게 주차가 안 되어 있다고 견인을 당하기도 하고 뭐 안전 모자를 써야 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충전 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견인 문제 이런 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러면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의 슬로건이요. 마이크로 모빌리티 유저에게는 더 편한 이용, 그 다음에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에게 더 편한 운영을 제공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에게 더 편한 운영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엔드 유저에게도 그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 브랜드가 윙스테이션이고 윙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 대표님이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어떻게 보면 충전 가능한 정류장 이런 개념이니까 네. 엄밀하게 보면은 뭐 B2B 비즈니스, 그죠?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이제 그 충전기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충전기를 설치해 놓으면은
금방 말씀하셨던 우리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들이 와서 아, 나 여기를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총 두 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네. 번째가 이제 공간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공간 문제는 어떻게 확보하고 이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움직여 왔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저희가 대학교 주변에 원룸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점포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한 명 한 명씩 점주들마다 이렇게 한 명씩 컨택을 해가지고 실제 베타 테스트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씩 컨택하는 게 저희한테 정말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일이라 보니까요. 마침 저희가 롯데벤처스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코리아 세븐 편의점과 연결이 되어서 현재 이제 세븐일레븐과 협업해서 여러 공간들을 확보하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세븐일레븐 이제 POC를 이제 진행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세븐일레븐 우리가 편의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편의점이 그렇게 큰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실질적으로는 몇 대 정도가 설치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한 20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한 점포당? 아닙니다. 한 점포당은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됩니까? 한 점포당 현재 2개 두 개. 설치가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총 10개 점포에서 시행되고 지금 POC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2개 정도가 설치를 하려면 그것도 이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현재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POC라는 이제 특성상 저희가 이제 실제 부담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작지만 편의점 10곳 정도하고 저희가 제휴를 해서 네, 각 편의점당 2곳 정도의 스테이션을 설치를 하고 네. 고객이 와서 거기다 이제 파킹을 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그 파킹할 사업자도 저희가 이제 사실은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랑 제휴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현재 이제 저희가 세븐일레븐이랑 하고 있는 이 POC에서는 이제 일반 유저들은 직구터 킥보드를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직구터 킥보드가 생각이 나시면 내가 세븐일레븐에 가면 항상 이 킥보드가 내가 탈 수 있는 완전히 충전된 킥보드가 항상 대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직구터도 어떻게 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같은 3자 어떻게 보면 협력 구도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POC 단계라서 지금은 이제 세븐일레븐하고 하고 있지만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다양한 이제 리테일, 특히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유동인구를 내가 가진 공간 앞에 정말 활성화시키고 싶은 이제 여러 업체들이 저희한테 컨택을 많이 오고 있고요. 네. 세븐일레븐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테일 업체들, 그 다음에 또 공간 소유주들이 있죠. 많이 컨택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컨택이 와도 당장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POC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좀 검증하고 네. 이후에 좀 개선점을 찾아서 그분들을 우리의 고객으로 맞아들이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POC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들 중에 저희에게 연결되는 그 업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니즈에 적합한 포인트를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를 하고 그들을 저희의 고객사로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POC를 해보니까 근데 POC는 언제부터 하셨죠? 저희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는 시점이 10월 중순인데 네.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대표님이 그래도 피벗까지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POC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이용자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의성이 높아진다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한테 공간을 내어준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유동 고객이 많아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POC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이제 목표로 하는 지표, 요게 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정류장이 점포 앞에서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를 획득하느냐. 저희는 일단 POC 자체의 목표를 하루에 한 개 점포에서 10명의 추가 유동인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실제로 저희가 지금 POC 초기 단계에서는 킥보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하고 있는 킥보드 대수가 몇 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당 작게는 2명, 많게는 4, 5명 정도까지 유동인구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고무적이고요. 더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구터 킥보드를 저희 이제 스테이션 앞에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킥보드,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들이 세븐일레븐 앞에 주차해도 되구나를 인지를 하면서 실제 그 저희 사진 자료에 다른 킥보드들이 서 있는 것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세븐일레븐이라든지 직구터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제휴를 맺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실제 이용자들은 그 업체 말고도 이용하는 게 많으니까 네. 그분들도 뭔가 좀 충전이나 아니면 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겠다는 걸 할 때 우리 걸 이용하는 사례가 의외로 있다는 거군요. 네, 그들도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할 때 스테이션이라는 지점을 통해서 곳곳에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쉽게 모빌리티를 겟하고 그 다음에 빠르고 쉽게 모빌리티를 파킹하고 싶다는 그런 니즈가 엔드 유저들에게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엔드 유저들은 실제로 처음에 그 모빌리티, 그러니까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필요할 때가 이제 급히 이동해야 될 때잖아요. 네. 그죠? 그때 가장 큰 니즈는 뭡니까? 빨리 이제 탈 수 있는 모빌리티 기기가 내 바로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앱을 켜고 지도를 찾아서 내 주변에 있는 모빌리티까지 어떻게 갈지 거기에 갔을 때 과연 이제 그 킥보드나 자전거가 완전히 충전이 된 상태인지 혹은 수리 중인 상태가 아닐지 이런 굉장히 이제 불안감이 이 이용자들에게 퍼져 있거든요. 그들에게 내가 당장 필요할 때 내가 생각나는 스테이션에 가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기기가 딱 준비되어 있다. 요런 이제 인식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충전 걱정도 안 해도 된다. 거기 네. 가면 뭐 이런 거겠네요. 충전 걱정 없고 그 기기가 수리가 다 됐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이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동에만 충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상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네. 공간을 좀 제공해 주는 곳들이 들어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충전 정류소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류장을 이용할 만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들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일단 공간을 먼저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그 뭐 여러 군데 업체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입짓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약간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10월, 11월 달에 이렇게 POC를 진행을 하고 나면 내년 3월부터 다시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좀 더 활성화되는 시기를 초점으로 해서 그때 이제 저희한테 컨택 왔던 업체들이랑 이렇게 지역을 좀 넓혀서 현재는 인천 부평 지역에서 POC를 하고 있는데 인천 지역 전체, 뭐 서울, 수도권 이런 데까지 여러 이제 장소에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공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까 이제 유동인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갈증. 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스테이션이 설치되고 나면은 뭐 파킹을 하든 좀 출발을 하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흔히 말해서 뭐 편의점 가서 하나로 더 살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니즈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우리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들의 니즈는 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들이 저희에게 이제 접근하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이 킥보드라는 어떤 전기로 움직이는 배터리 기반의 기기를 충전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고객들에게 갖다 주기 위한 재배치라는 작업을 하는데 운영 비용이 60% 이상을 소모하는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스테이션 때문에 충전과 재배치, 다시 말해서 재배치를 하는 과정이 충전이 된다. 이런 이제 심플하게 운영이 되는 점. 요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업계가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A 킥보드 대신에 B 킥보드, 우리 킥보드를 더 써줄까? C 킥보드 대신에 우리 킥보드를 더 쓰게 할까? 요거에 골몰하게 이제 되게 몰두하고 있는데 저희 스테이션이 브랜드 있는 점포들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면서 그들의 유동인구와 킥보드의 유동인구가 이렇게 합쳐져서
회전율이나 혹은 뭐 이용률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이해는 되는데, 네. 근데 어차피 그 각 킥보드 업체들 자기들마다 뭔가 좀 스테이션을 설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게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좀 위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애들이 직접 구축을 한다면 우리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근데 그 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물론 지금 뭐 자금 사정도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누군가가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해준다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 어떤 좀 단초, 니즈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그 업체들은 현재 그들의 비즈니스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면 이용자를 더 끌어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기기 회전율을 높여서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지 운영 비용을 줄이거나 혹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스테이션이라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현재 비즈니스 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의 니즈를 무척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그 스테이션 인프라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가 다른 데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점포라든지 리테일이라든지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데서 겟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에게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인프라를 굳이 설치도 안 했는데 그들의 인프라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요게 되게 메리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이야기 중에 저희가 이제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가 POC를 하고 있는데 코리아 세븐일레븐에다가 우리가 충전기는 우리 비용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진행됩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제 가장 큰 목표 지표가 스테이션 앞에 얼마나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을 하고 또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 스테이션 앞에 발생하는 유동 인구가 점포 안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통해서 기존의 리테일 업체들이 자기들 점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식, 정말 큰 비용으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 스테이션이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 좋은 그런 이제 접근성 향상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설득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까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네.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가 내면은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비즈니스가 될 리스키하죠. 텐데 네.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은 그 돈을 낼 용의가 있는 업체들이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공간 기반의 리테일 사업자들 특히 우리 세븐일레븐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기존에 이미 뭐 모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는데 요 충전기를 설치하는 비용을 통해 가지고 모객이 더 된다면 마케팅 비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항상 그 새로운 비즈니스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이 기존의 어떤 같은 목적으로 캐시가 흐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저희는 그냥 스마트 정류장이라는 게 새로운 비즈니스가 아니라 리테일 업체들에게는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던 마케팅 대신에 저희 거를 훨씬 효과적으로 대체제로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정류장 개수가 늘어나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정류장 인프라를 자기 돈으로 뭔가 만들어야 됐던 어떻게 보면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들은 우리 걸 이용함으로써 그건 또 손쉽게 또 정류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고 네. 정류장이 많이 생기면은 관리 비용이 또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네. 그 관리 자체를 우리가 또 대신 해주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시죠. 거기다 더불어서 현재 이제 일반 그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주차 문제라든지 공공기관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련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모빌리티 어떻게 보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정부나 지자체에 있어서도 약간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 우리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 입장에서도 관리하는 데 이슈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새롭게 등장한 이 업계는 아니지만 뭔가 유동 인구를 더 모으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있고 네.
요 세 가지의 어떤 니즈를 우리가 다 모아서 지금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꿈보다 해보기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네, 하여튼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전에 이렇게 사전 인터뷰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풀고 있는 게 쉐밀리트다. 네. 저희가 이렇게 느꼈고요. 그런 부분들을 원래는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여러 가지에서 지금 현재 피벗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유통업체들한테 이제 그런 거를 제공하는 거는 돈 버는 건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들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돈을 벌 계획이십니까? 정확하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충전 비용을 저희가 받는, 그러니까 저희가 스테이션을 설치한 곳에서 전기 충전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충전 재배치라는 전체 운영을 효율화해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용역 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 관심 가지는 업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관심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뭐 논의는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긍정적인가요? 어떻습니까? 확실히 작년보다는 관심 가지는 업체들이 좀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인터뷰한 지 좀 됐고,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제 슬슬 해볼까 하는데, 네. 저희들이 투자는 아까 저희가 회사를 설립한 지는 2019년인가요? 2019년 8월입니다. 네네. 2019년 8월에 설립을 하셔서 처음에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하시다가 2020년 9월부터 네. 지금의 비즈니스로 어떻게 보면 피벗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이후에 투자를 받으신 내역이 좀 있으십니까? 네, 2020년 9월에 저희가 비즈니스 피벗을 하면서 투자를 받은 이후에 21년 11월에 이제 롯데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게 되었고요. 그럼을 통해서 이제 세븐일레븐과의 협업도 이루어질 수 있었고, 22년 올해 2월에 MI 소셜 컴퍼니라는 업체로부터 1억 원의 시드 투자를 추가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저희의 그 현재 진행하고 있는 POC를 좀 더 조밀하고 섬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언급됐지만 지금의 POC는 인천의 부평 지역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10개의 편의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지금 뭐 하다못해 모객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POC 기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뭐 투자는 올해 초에도 받았지만 네. 지금 이제 투자 라운드 새로 여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새로운 투자 라운드 프리A 라운드를 현재 이제 열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회사 가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아마 이 방송을 지켜보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직접 만나셔가지고 네. 어느 정도 회사 가치로 지금 투자를 받으려고 하시는지는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를 지금 언제까지 모집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저희 POC를 통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한 지역에다가 저희가 윙스테이션을 골고루 설치를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이제 가져올 것인가, 요거를 확실하게 한 지역을 개탈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5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에이 라운드에서는 5억 원의 투자금으로 포스트 밸류 50억 정도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 부평에서 하고 계시니까 네. 부평 지역에서 좀 계속 넓혀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군요. 부평 지역에서 넓히기보다는 좀 더 조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하튼 인천 부평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뭐 추가적으로 조밀해지는 POC가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 중에 부평 근처에 계시면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초기에 투자 받는 팀들은 대부분 팀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네.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전에 다른 스타트업, 그 다음에 기업에서 신사업부 팀장으로서 계속 어떤 신사업 프로젝트를 이끌어 오던 사람이고요. 그 사업을 하다가 우연히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를 당시에 접하게 됐죠.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실제로 2018년 9월부터 이런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비즈니스를 쭉 해왔었고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9월에 스테이션 비즈니스로 피벗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공유 킥보드 플랫폼을 만들었던 저희 CTO 분이 실제로 저희 현재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을 총괄하시면서 이제 전반적인 기술적 부분들을 케어해주고 계십니다. 네. 뿐만 아니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어려운 이런 그 비즈니스 구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저희 내부에서 이제 영업의 신, 그런 B2B 비즈니스에서 고객사들을 영업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소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을 저희 COO로 최근에 이제 영입을 해서 좀 더 우리 비즈니스가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아직도 그러면 본사는 대구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에 있으시면서 실제 POC는 인천에서 하고 계신 네. 두 광역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 오늘 인터뷰를 들어보신 분들은 뭐 느끼셨겠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이용자들이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뭐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과 함께 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마케팅을 원하는 고객 집객을 원하는 우리 유통업체들하고도 뭔가를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그 가능성을 안 보시고 직접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왜 쉐빌리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쉐빌리티가 운영하는 윙스테이션은요, 단순하게 전동 킥보드 충전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에, 도시민들의 이동에 처음과 중간, 끝에 항상 들르게 되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약 75억 명의 인구가 도시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출발하고 출근할 때 출발하고 도착하고 그 다음 퇴근할 때 출발하고 도착하고 4번의 이제 방문이 최소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는 하루 300억 건의 방문 데이터가 얻어지는 스마트 정류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이동의 방문의 모든 데이터가 얻어지는 윙스테이션 그의 가능성을 좀 초점을 보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쉐빌리티의 우리 우용화 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좀 새로운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니라 기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 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화시키고 개선하고자 하는 거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나 우리 대표님께 직접 연락 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꼭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신 우리 우용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